네, 수강생 여러분 잘 쉬셨나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3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30번에 우리 30번까지 풀었잖아요. 여기서 제가 응등신 제제제 이걸 토픽 13번에 있다고 했는데 수업 끝나고 보니까 제가 토픽까지 다 외우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52번 토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 재교부나 이런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6가지 사항에 대해 찾아보실 분들은 응등신 제제제는 52 토픽에 있고요. 제가 토픽 13을 언급한 것은 왜 그랬을까 했더니 등신이 고처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유가 있어요. 그 토픽 13번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공부를 아마 안 하게 될 건데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겠죠. 그 토픽 13번을 보면은 등록에서 이제 여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이 있어가지고 여기 부분을 뭐냐면 4번에 나오긴 하겠네요. 협회 통보할 사항이라고 해서 협회에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 내로 통보할 사항, 그래서 등협통1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6가지가 등신이 고처휴라고 해가지고 제가 두 문자 만든 게 있었는데 거기서 또 등신이 또 나와요. 그래서 등신 2개를 제가 순간 헷갈려서 토픽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픽 좀 전 2강까지 보신 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토픽 13을 찾았는데 등신은 등신인데 다른 등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지? 이럴 수 있어서 제가 2강을 다시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강 때 바로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건데요.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번씩 하나씩 보면서 지문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격증 대여행위. 자, 우리 아까 본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그쵸? 자격증 대여, 양도, 알선, 양수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쵸? 유무상 관계없이 그냥 대여행위 자체가 유상, 무상 관계없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허용되지가 않는다. 자, 그 다음 2번. 이거 지금 문제부터 일단 틀린 거잖아요. 틀린 거.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고. 2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이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뭐죠? 한마디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잖아요. 아닌 자. 그쵸? 이렇게도 꼬을 수 있네요. 그쵸? 자, 부동산 뉴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워딩입니다, 여러분. 이거 노란 형광펜 드릴게요. 중개사무소 상호임이라고 이제 문제 줬는데, 부동산 뉴스는 뭐냐면 이게 판례예요, 판례.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유명한 판례고, 굉장히 유사명칭의 그냥 대표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뉴스가 딱 뭐 같아요, 딱 봐도? 공인중개사무소랑 비슷하게 부동산을 중개하는 곳 같지 않아요? 이 단어 워딩 자체가 주는 어감이. 그래서 이게 유사명칭으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부동산 뉴스, 부동산 카페, 이 2개가 정말 대표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부동산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겠냐, 이거를. 그래서 이건 유사명칭 사용의 대표 판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결에서 이거는 유사명칭 사용한 행위다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명칭을 기재해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뉴스는 이 워딩 정도는 꼭 알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에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한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거 여러분 오답으로 고를 소지가 충분한데 이거는 자세히 보면요, 이건 결국엔 정답은 아니거든요.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제 유사명칭을 대충 보면은 이게 대여, 양도, 양수 다 안 되니까 무조건 안 돼, 이거 근처 단어만 나도 다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그걸 꼰 거예요. 뭐냐면, 자,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했어요. 문제 있어요? 없죠. 빌려주는 행위가 문제죠, 이제.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무자격자 나왔어요. 이게 빌려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잘 봐요. 경영에 관해 관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소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뭐 같이 관여할 수 있죠, 그죠? 이익을 분배했어요. 근데 지금 중개행위에 관여했거나 이 무자격자가 중개를 했거나 무자격자가 뭐 어떤 이 사람 명의를 빌려서 무언가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면은 부동산 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이라는 단서가 있죠.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참 더럽다, 문제. 그쵸?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이 지금 빠져나갈, 이의 제기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경영 이익을 분배할 수 있죠. 투자할 수 있고, 그죠?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등록했고,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했고, 양도양수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경영을 하는데 중개행위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 보조원을 등록해서 안내한 것도 아니고, 뭐 보조원 등록 안 하고 안내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 문제될 것이 없다. 해당하지 않는다. 일단 여기까지 정답이 없어. 다 맞아요. 4번.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 사유가 된다. 자,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굉장히. 자, 공인중개사법의 전형적인 변형 트릭인데 단어로 갖다가 장난치는 거예요. 보세요. 자격증이 아니라 등록증. 등록증 뭐예요? 등록증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이면 자격을 빌려준 거예요? 지금 등록증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등록 취소.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아니라 등록의 취소가 되죠. 등록 취소는 처분권자가 등록관청, 자격이 취소는 처분권자가 시도지사. 그래서 조금 지저분한데, 제 난이도 상으로 했네요, 상. 네. 좀 지저분한데, 이거 얼핏 보면은 잘 푸는 사람도 틀립니다. 대충 빨리 보면 이거 지금 진짜 이거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거 트릭 굉장히 잘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 등록증과 자격증을 구분을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여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5번. 일단 답이 나왔으니까 5번 맞겠죠? 자격증이나 등록증 타인에게 대여한 자. 대여한 자는 뭐예요? 1년 1천. 양도 대여. 양도 양수 다 1년에 1천입니다. 다 1년에 1천. 자, 그래서 보면 정답은 4번. 네. 그래서 보면 이 4번이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다 대여 1년 1천은 맞는데 등록증을 대여했으니까 정글대적 등록 취소가 된다.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양도 대여했을 때. 헷갈린다. 그쵸? 등록 취소 사유, 양도 대여한 경우는 이렇게, 제가 자격 취소한 경우는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양도 대여하면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 대여하면 등록 취소,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고, 둘 다 1년 1천이다. 양도 대여는 다 1년 1천이다. 쉽죠? 이거는. 좋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해설이 굉장히 길었죠?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좋으니까 이건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이도가 상인데요.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이런 파트들은, 이런 토픽들은 난이도가 상으로 출제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어도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지문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트릭이 있어서 상인 거죠. 그리고 판례가 있었고, 또 복합적으로 지금 등록 취소, 자격 취소까지 다 물어봤고, 1년에 1천을 외우고 있느냐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이지, 사실은 못 풀겠다, 너무 어렵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토픽에 한해서는 굉장히 상일 수밖에 없죠. 근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숙지가 잘 돼 있는 분들이라면 상까지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 자, 이제 28회 거 32번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 아닌 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1년에 1천. 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했어요. 자,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은 누구누구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개공. 두 번째는 부칙개공. 쓸 수 있죠. 그쵸? 자, 이 외에는 다 쓰면 안 돼요. 근데 명칭을 사용한 자, 아닌 자가 사용했어요. 그러면 아닌 자는 다 뭐라고요? 1년에 1천. 맞는데요? 정답이 바로 나왔는데? 네, 1번. 네, 1번 맞죠? 자, 이제 2번부터 이제 다 오답인데, 이제 오답 지문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요. 왜 오답인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철거를 명할 수 없다. 당연히 명해야지. 당연히 철거해야죠. 행정집행해야죠. 그 다음 3번. 법인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대표자 5개 광고물 있잖아요. 분사무소. 5개 광고물 설치하는 대표자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분사무소잖아요. 그쵸? 누구? 분사무소에서 대표 역할은 누구?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죠. 법인 대표는 주된 사무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점의 대표자를 표시해야 되는 게 주된 사무소일 때고요. 분사무소는 다 책임자잖아요. 책임자가 개공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해설 볼까요? 책임자, 그쵸? 책임자 성명을 표시해야 되는 거죠. 자, 4번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좀 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4번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 사당동에서도 많은 개업공인중개사분들께서 지금 폐업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올해 중개업은 했고, 여기 사무실 월세가 자꾸 올라가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거기를 폐업을 하고 어떻게 하시냐면, 운영하는 따님이랑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다가 그냥 사업소 등록만 한 거예요. 그리고 간판 설치 의무가 없으니까 간판 없이 카페 운영하면서 단골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냥 손님들 받아서 매물 받아서 손님들 알선해서 중개를 거기서 해요. 계약서도 카페에서 씁니다. 자, 그렇게 해요. 왜냐면 개설 등록을 거기서 했으니까. 근데 간판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간판 설치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5개 광고물도 설치 의무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 등록의 취소사, 이거 아니죠. 자, 명칭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 취소 사유가 이건 너무 세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것도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를 딴 사람인데 이 명칭을 사용해야 되지만 안 쓸 경우에는, 자, 공인중개사나 부치기에 의한 중개사가 명칭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로 끝나고요.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데 아닌 자는 1년에 1천, 굉장히 무거운 행정 형벌을 주는데요. 자, 해설 볼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사용하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잘못이 없는 자한테 지금 뭐야?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 이거 해설이 지금 해설이 어떻게 됐냐면, 이 문자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조금 잘못 써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냐고 했을 때는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자를 사용 안 했을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부분을 조금 추가로 해설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이게 해설이 우선은 여기서 첨언을 좀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지울 필요는 없고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이 없는 자한테 등록 취소할 이유가 없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사용하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처분이 가해지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용어를 썼을 때 문제가 되냐라는 게 아니라 이걸 안 썼을 때 문제가 되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토픽 10번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토픽 10번에 우리 합격 셀렉트 보면 31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한 급 포인트에다가 이걸 써놨어요. 그래서 포인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지는 뭐냐면, 자, 공인중개사나 부칙에 의한 중개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로 간주되는 자. 이 두 사람들은 명칭을 제대로 안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줘요. 근데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자체가 아닌 자가 이런 행동을 한 건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는 1년에 1천으로 행정 형벌을 줍니다.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이고요. 과태료고, 이건 전과에 남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이런, 한마디로 부동산 중개는 부칙에 의한 중개인만 쓸 수 있어요. 부칙에 의한 중개인이 개업공인중개사처럼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아니에요. 그냥 간주한 걸로 봐주는 거지. 이 공인은 누구만 쓸 수 있어요? 시험 출신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출신 아닌 사람은, 부칙에 의한 사람은 이것만 쓸 수 있고, 자, 시험 출신 중개사는 아무거나 쓸 수 있고, 근데 이 중에 아무것도 안 쓰면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아닌 자가 아까처럼 부동산 카페, 뭐 부동산 뉴스, 발품 부동산, 뭐 이런 단어들이 다 판례의 단어거든요. 실제로 소송 갔던 단어들인데, 그 단어들이 나오면 이제 아닌 자가 유사명칭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혼선이 조금 있었다. 해설을 조금 잘못 보신 분들은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안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시 잡고 갑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자, 좋습니다. 33번 문제. 오늘 이제 아주 PD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죄송하단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자, 옳은 거 33번 이어서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쵸? 맞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맞는데요? 정답인데 바로?
옳은 거 1번. 자, 2번 볼게요. 이제 다 틀렸는데 나머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요. 없지만 뭐 없지만이 없는데 뭘까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개설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개설 등록을 해야지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는 거고, 부동산 중개는 부칙에 의한 중개인만 쓸 수 있고, 그 당연히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개설 등록을 안 하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자, 성명 표기 의무는 있습니다. 성명은 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헷갈리게 해놨는데, 자, 개설 등록이에요. 그럼 뭐예요? 처분권자 누구예요? 등록관청. 근데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이 지금 동네 전국에 수십만 개, 십몇만 개인가 되는데 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처분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죠. 등록관청이, 그 관할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체가, 주어가 중요해요. 자,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죠? 자, 이거 표시광고에 대해서 뒤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할 건데요. 거기 보면 명명 소연 등이라고 있어요. 혹시 밑에 해설이 여기에 적혀 있나 한번 볼게요. 아, 있네요. 자, 명명 소연 등이라고요. 자, 이제 사무소 명칭, 대표자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렇게 5개를 써야 돼요. 표시 광고에 기본적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5개 광고 이거 3번 다시 보면 광고물 설치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폐업하고 카페에 간판 없이 하는 분 있다고 했죠. 근데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성명은 꼭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다녀 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표 혹은 뭐 그 이름이 안 써 있는 경우가 없어요. 안 써 있잖아요. 신고해요.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찾아다니면서 이제 신고하진 굳이 마시고요. 뭐 악연이 있다. 아, 이 사람 내가 공부했으니까 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 이러면은 그러면 신고하시면 되겠죠. 자, 4번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일이 명하면 할 일이 너무 많다. 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좋습니다. 자, 개설 등록이 등록관청이 처분권자가 되니까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4번. 자, 설명 오로 틀린 거 1번. 자,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취3부호 얘기하는 거네요. 시험 응시도 안 되고 취3은 중개업에도 발을 담그지 말라고 했어요. 중개 보존이 될 수 없죠. 중개업도 못하니까. 부정행위자는 중개업은 할 수 있으니까 중개 보조원은 할 수 있는데 자격이 취소된 건 뭐예요? 범법행위를 크게 했으니까 중개업에서 하다가 자격 취소될 정도로 얼마나 큰 지금 나쁜 짓을 했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3년 동안은 발도 담그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험 응시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 되죠. 유무상 상관없이 안 된다고 했어요. 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전 문제는 유무상으로도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 무상으로도라고 해서 조금 변형됐지만 원리를 알고 있으면 답이 보이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 3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죠. 왜냐면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최대 몇 개월? 6개월. 6개월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6개월 넘었다면 당연히 이 결격사유가 해소가 되니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 현재 여기 지금 답이 없는데 다 맞네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이거 뭐예요? 양도대여죠. 양도대여는 뭐예요? 자격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죠. 그쵸? 등록증을 쓰게 하면 등록 취소고, 그쵸? 그리고 공통적으로 1년에 1천이라고 했고. 자, 그럼 이거 답은 일단 4번이 나왔고요. 5번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볼 것도 없이 뭐 1년에 1천 딱 봐요. 1년에 1천 없네요? 그러면 유사명칭 사용은 당연히 안 되죠. 이건 기본이에요. 그쵸? 그래서 형벌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형벌을 물어보면 1년에 1천이고. 그럼 이것도 문제가 없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4번 보면 자격의 양도 대여는 자격 취소 사유, 등록의 양도 대여는 등록 취소 사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둘 다 1년에 1천. 아까 문제 풀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토픽 11번, 벌써 10일까지 왔어요, 오늘. 그죠? 자, 오늘은, 왜냐면은, 문제를 40문제를 끊다 보니까 11번까지 왔는데, 기출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해당 토픽 몇 개 빼고. 근데 만약에 저 뒤에 쪽 가면, 뭐 토픽 몇 개만 해도 막 수십 문제가 돼요. 그럴 때는 토픽이 몇 개 못 넘어갈 수도 있는 주가 있겠죠. 대신 문제를 40문제씩 끊으니까, 여러분들이 40문제씩 이 사람이 푸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 주 것도 40문제를 풀어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아까처럼 해설이 딱 하나 있었잖아요. 좀 잘못된 게. 그런 것처럼 좀 헷갈리실 만한 게 조금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지금 거의 10번 넘게 교정을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저도 이렇게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문제풀이 통해서 좀 의아한 부분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맞아. 우리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좀만 힘내시죠. 자,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는 지금 토픽이 개설 등록 신청 절차구나. 개설 등록 신청하는 절차. 그러니까 교부도 당연히 절차 중에 하나니까. 그죠? 자,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사항이라서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대부분 무슨 령? 국토교통부령이 짱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 자, 이거 왜 그러겠어요? 원래는 시군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시장이라고 다 특정할 거면 여기 시군구가 딱 나오니까 이 전제를 주는 거예요. 같은 행정구역입니다. 그 상위 개념의 행정구역의 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의제기를 예방을 했죠. 굉장히 깔끔하게 냈어요, 문제를. 이 사람이 교부한다. 자, 등록증은 누가? 뭐야, 시도지사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자격증이 시도지사죠. 지금 자꾸 단어가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등록증은 관할 관청, 등록관청이 주는 거다. 그렇죠? 등록관청이 누구예요? 시군구청장. 이 등록관청. 이게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장이 교부하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자,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돼. 뭐를? 자격증을. 자격증은 시도지사인데 등록증은 뭐예요? 등록관청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시도지사에게 교부를 신청해요? 이거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단어의 트릭 때문에 난이도를 중으로 제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정답이 3번이 맞고 일단 보면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맞는데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해야 된다. 교묘한 함정에 걸려들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써놨네요. 그렇죠? 자, 마저 4, 5번 볼게요.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자, 이거 뭐예요?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될 사항. 등협통십이라고 해가지고 등협통십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여기 자세히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때 한번 보죠. 4번 문제. 그러니까 38번 문제 볼 때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5번. 자, 재교부는 수수료 납부 사항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헷갈렸다고 했죠. 토픽이 13번이 바로 이게 토픽 13이고 이거는 응등신 제재제. 그 등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는 토픽 52에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사항. 그래서 재교부 사항은 다 재등록이나 재신청은 토픽 52에 있어요. 납부 사항. 이거 6개만 외우면 여기 토픽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편하고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개설 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에 옳은 거예요.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서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지금 일단 소속돼 있죠. 그쵸? 법인이든 개인이든 분사무소 소속돼 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려면 어떻게 돼요? 퇴사해야죠. 고용신고 해지해야죠. 이중등록하게, 이중소속하게 안 되잖아요. 신청할 수 없죠. 틀렸고. 자, 2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아주 깔끔한 정확한 질문입니다. 자,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우리 업무보증 설정 있잖아요. 그쵸? 이거 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거 확인하고 교부하잖아요. 업무보증 설정하고 그 다음에 교부하는 거예요. 자, 등록 신청하고. 그쵸?
이게 아주 정확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정답이었어요. 지문이었어요. 이 정답이 2번이 될 거고요. 네, 2번 정답인데 일단 마저 나머지 3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을 보면은 되게 가까운 데 있는데 왜 이걸 못 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보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약간 지평선 보는 기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글자가 여기 반사가 돼가지고 진짜 안 보여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래서 한 글자 이렇게 보면서 따라있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육성으로 들으면서 그냥 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읽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읽어야 보여요. 하나씩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 등록증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게 일일이 그 수십만의 그 공인중개사들에게,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다 줍니까? 아까랑 그 비슷한 유사 질문이죠. 너무 피곤하다고 어떻게 다 하냐고, 그쵸? 누구야? 등록관청. 등록증 관련된 등록관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여권용 사진 첨부하지 않아야 된다. 자, 이거 여권용 사진에 조금 별거 아닌데 형광펜 하나 동그라미 칠게요. 물론 다 중요한데 여권용 사진이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와요. 여권용 사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권용 사진이. 이게 왜 자꾸 나오나 생각을 했는데 개설 등록할 때 실제 여권 사진 누락해서 안 갖고 오는 분들이 제가 구청 갔을 때 몇 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진을 찍어야 되고 좀 번거로운 작업이고. 그래서 이걸 자꾸 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5번.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되죠. 왜냐? 개설 등록증은 우리 뒤에 토픽에도 있지만 자개업보사 기억나세요? 개시 의무 5가지. 자, 뭐예요? 자격증, 개설 등록증, 업무 보증 설정, 그쵸? 그 다음에 중개보수표, 사업자 등록증, 이게 최근에 신설됐다고 했어요. 자, 이게 그 중에 자격증이랑 개설 등록증은 뭐여야 된다고요? 원본.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일을 취업을 해도 공인중개사가 있으니까 자격증을 원본.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 명수대로 다 원본을 게시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실무교육 수료증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등록증이 원본이니까 원본은 하나만 있죠. 두 번째부터는 복사본은 다 뭐로 불러요? 사본. 그쵸? 원본을 내야 종별을 바꾸니까 원본을 내야 새로운 등록증을 줄 거 아니에요. 원본은 게시 의무가 하나인데 2개 걸 거예요. 1인이 1등록주의에 일심전속적인데. 그쵸? 그래서 당연히 원본은 무조건 반납하고 새로운 원본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격증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취소되거나 뭐 할 때 반납할 때는 원본은 그 원본을 내면 뭐가 바뀌잖아요. 그럼 새로운 거를 그 원본을 제출하고 새로운 걸 받는다라는 로직으로 일단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자, 당연히 1번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고 이것도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 정확한 시점이다. 정확한 지문이다. 등록관청이 교부한다. 여권 사진 첨부해야 된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1인 1등록 원칙이다. 자, 그 다음 좋고요. 이거 해설 꼼꼼하게 봐야지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다시 볼 때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제 여기 틀린 거. 자, 이렇게 짧은 해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맞은 게 정확히 맞기 때문에 그 지문 그대로 숙지해 주세요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자, 1번.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자. 맞죠? 법인은 먼저 주된 사무소가 있어야 그 다음에 분사무소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가 무조건 등록이 돼야 분사무소를 열 수 있는 겁니다. 주가 없으면 분이 없어요. 그 다음 2번. 일단 이거는 맞는 거고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연하고. 3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아니요. 분사무소의 책임자 요건은 뭐예요? 공인중개사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맞죠? 이게 지금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2문제 전인가 3문제 전인가에 똑같이 나왔잖아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중 소속할 거예요? 이중 등록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안 돼요. 소속이 돼 있으면 일단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건데 지금 FA 시장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공인중개사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소속이 돼 있다는 건데 이중 소속하면 안 되잖아요. 개설 등록하면은 이 소속 관계를 해소해야죠. 그죠?
5번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자, 이것도 맞는데요. 등록 신청을 받은 날. 자, 이게 받은 날로부터 7일. 이건 사실 제가 지금 뭘 어떻게 조문자를 좀 만들어야 될까 했는데 이걸 그냥 이 자체로 뭐 변칠, 그죠? 변경은 7일이네, 반납은 7일이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해야 되는 건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그래서 7일 이내에 이것도 그냥 7일로 등록관청은 7일과 관계되는 게 많구나. 7일, 10일 뭐 이런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신청인에게 개설 등록 신청을 통지해야 된다. 자, 이것도 왜 나오냐면 7일 이내가 이제 법적으로 기속으로 정해놓은 기간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내니까 뭐 하루 만에 나오기도 하고 당일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건 7일 이내로 그냥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통보. 자, 틀린 것은 자, 등협통 12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그쵸?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를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이게 지금 여기 나온 건데, 자, 제가 응등신 제재자를 헷갈렸던 게 바로 여기에요,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할 사항 해가지고 토픽 13. 제가 그래서 토픽 13을 응등신 제재제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잘못 말한 건데, 여기서 보면 등신이, 여기도 등신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고쳐, 휴. 등신이 고쳐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사투리식으로. 자, 그리고 자, 등신이니까 고처휴 고용. 그쵸? 자, 제가 단어 두 문제 다른 것도 다 워딩이 가장 임팩트가 있는 단어들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등신이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서 등신이 고처휴라고 6가지 협회 통보할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전,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신고, 중개업 등록, 그리고 휴폐업 재개 이 세트 있죠? 그 다음 행정 처분, 고용인의 고용관계.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그러니까 제가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이 해당한다.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 이것들을 크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걸 꼭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래서 등신이 고처휴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등록증을 재교부한테 일단 애매해. 넘어가요. 이게 지금 눈에 거슬려요. 그쵸? 자, 고용신고. 고용신고 했죠. 그죠? 중개보조원이든 소속공인중개사든 고용신고와 고용해지에 관한 부분 있잖아요. 그쵸? 고용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행정처분. 업무정지 누가 내려요? 등록관청이 내리죠? 업무정지니까. 그쵸? 자격정지는 당연히 자격이니까 시도지사. 그쵸? 자, 근데 아무튼 처분을 했어요. 업무정지를. 자, 이것도 행정처분이니까 등신이 고처휴. 그쵸? 휴업도 있네요. 휴업기간에 관련된 변경, 재개 다 해당되죠. 자, 그 다음 등신이, 자, 중개사무소 등록, 그 다음에 또 신청, 사무소 이전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 3개인데, 그 한 번 더 등록증인데, 자, 재가 있었어요. 재. 등신이라고 했을 때, 등신이, 토픽 54를 제가 자꾸 욕을 해서 죄송한데, 자, 등신이 고처휴. 여기서 재가 있어요? 없죠. 재가 없어요. 정답은 2번. 그래서 2번. 재교부는 통지할 게 없다. 재교부까지 통지하면 너무 피곤하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두 문자도 외워두시되 이렇게 눈에 좀 발라두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여기 꼭 외워주세요. 꼭. 무슨 색이에요? 무슨 색? 노란색 형광펜. 그쵸? 자, 이제 39번. 벌써 두 문제만 하면 끝나요? 아, 너무 빨리 간다, 시간이. 저만 아쉬운가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상 뭐야 이거 자, 문제가 2번 들어갔네. 그죠? 자, 이런 경우도 또 지금 보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 지금 39번 왜 이렇게 문제가 2번이 들어갔을까요?
여기 문제 2번 들어간 거 조금 지워주시고요. 두 번째 거. 죄송합니다. 여기만 조금 수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저도 지금 빨리빨리 체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잠깐 같이 체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여기가 지금 2번 나와서 여기는 좀 하나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됐어요. 어쨌든 개설 등록 후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을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 자, 이게 틀렸는데요. 이게 왜 틀렸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 이제 1번부터 바로 그냥 볼까요? 자격증 사본은요,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요. 여기 나와 있네요. 전산으로 따로 확인해야 되는 자료인데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비 서류는 자격증,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제출할 게 아닌데 자격증 사본, 건축물 대장, 법인 등기. 자, 이거 누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전산으로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는 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등록 신청서는 직접 자기 수기로 써서 내는 건데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타이핑을 쳐서 내도 되지만 보통 현장 가서 등록 신청하러 가죠. 어쨌든 1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이거 굳이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등록 신청할 때 나중에 원본을 게시해야 되는 거지 자격증은 있냐 없냐를 조회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공무원이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제출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2번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 대장 이것도 공무원이 확인할 사유라고 했어요. 근데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 자 이럴 때는 어떤 이유로 아직 지금 건축물 대장이 안 나왔는지를 얘기는 해줄 필요가 있겠죠.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죠. 이럴 이유는 있죠.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여권용 사진 별과인데 또 나왔죠. 여권용 사진은 제출을 해야 돼요. 4번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실무교육의 수료 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쵸? 지금 전자적으로 할 때는 뭔가를 제출하지 않는 로직이 일반적입니다. 그쵸? 문제가 없는 지문입니다. 5번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 이거 외국 법인이죠. 한마디로 외국인이잖아요. 그쵸? 상법상 외국에서 규정에 따른 영업소에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생각보다 중요한 지문으로 필수적으로 숙지를 해야 되는 지문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에는 기재해야 되는 여기 사항들을 적어두었는데 이게 이제 합격 셀렉트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합격 셀렉트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보셔도 되고요. 올킬만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 부분을 꼭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제출할 사항입니다. 자, 외국인일 경우, 외국 법인일 경우 이제 다 외국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때는 추가 제출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네,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자, 이게 좀 다른 토픽에서 나오지만은 우리 결격사유에도 나오지만 자, 금고 이상형이면 일단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집행유예일 경우에는 집행유예는 뭐를 보라 그랬어요? 2년. 유행기간이 만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2년. 집행유예 2년. 아니한 경우 개설 등록할 수 없죠. 왜냐하면 결격사유 상태니까. 결격사유는 다음 주 우리 문제 풀 겁니다. 네. 일단 우리가 지금 1순환이 돌아서 일반적으로 기본 개념이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풀기 때문에 개념 설명을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자, 그 다음 2번. 일단 지금 이거는 그럼 맞았어요. 맞죠? 결격사유자니까 현재. 2번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등 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 뭐예요? 등협통십이죠. 협회는 주체가 좀 협회예요. 매월 중개사무소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등 통지서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니죠. 지금 이런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랑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 해설을 보면 등협통십이 이게 아니에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것은 맞는데 시도지사가 아니라 협회의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는이 아니라 그쵸? 등록관청이 협통십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이게 아니고 그 다음 여기에 지금 내용을 설명을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또 써놨어요. 여기 그쵸? 등신이 고처 후 다시 자, 그 다음 일단 지금 여기는 지금 틀렸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됐어요. 3번
외국의 주된 영업소 또 나왔어요. 그렇죠? 법인의 경우에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또 나왔어요. 똑같이. 그렇죠? 4번 개설 등록에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에 또 나왔죠.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이거 7일 제가 두 문자 고민된다 그러면서 근데 안 만들고 그냥 이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거 등록관청이 등록 신청 받은 날부터 7일이네. 또 나왔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 업종 변경이죠? 종전의 등록증은 당연히 반납해야죠. 원본을 반납하고 법인 걸로 새로 등록증을 받아야 되니까. 왜냐? 원본이니까 반납해야 되고 새로운 원본 하나만 가질 수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해설도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써놨어요. 집행유예 2년 여기만 좀 짧게 썼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고 여기 같이 보시고 여기도 7일이네. 그 다음에 등록 처분이 되는 순간부터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등록증을 수령하기 전이어도 일단 처분 통지가 나면은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냥 결격사유 조건과 함께 출제라는 경우가 많다. 개설 등록 신청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바로 좀 강조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결격사유 자체만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안 되는 사유를 당연히 사전에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개설 등록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에 처음에 조회하는 게 결격사유 조회예요. 그래서 2, 3 결격이 있냐 없냐를 조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연동돼서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토픽으로 끊어서 볼 뿐이지 실제 출제에서는 이렇게 짬뽕으로 결격사유랑 같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여기다 이제 만약에 좀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토픽 이제 뭐 결격사유 쪽에다가 뭐 토픽 11이랑 같이 써놓으실 수도 있고 토픽 11에다가 똑같이 결격사유 쪽을 좀 강조를 써놓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생각보다 제가 10번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 문제가 좀 잘못된 것도 있고 뭐 해설이 좀 잘못된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 그래도 치명적인 오타나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자, 일단 토픽 우리 11번까지 마무리를 짓고 문제 40번까지 자 풀었는데요. 저는 문제가 너무 빨리 풀어지면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 풀게 되네요. 막상 해보니까. 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40번까지 잘 달려오셨고 여기 있는 질문 꼼꼼히 복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습보다 예습은 문제를 푸는 것으로 가름하셔도 충분하고요. 채점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설을 상세하게 보시면서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를 지금은 보는 시기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이제 6월이 좀 안 되는 시점, 이 시점에는 말이죠. 5월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그렇고, 실전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볼 시기는 이제 임박해서. 그 다음에 이런 문제집은, 기출문제집은 특히 틀린 문제 위주로 이제 계속 틀렸던 문제 왜 틀렸는지 지문들 위주로 다시 분석해 나가고, 완전히 아는 건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그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쵸? 문제를 많이 풀고 그때. 지금은 왜 맞는지 왜 틀렸는지를 꼼꼼히 보시는 시기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OT까지 해서 좀 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1주차 합격 셀렉트 아닌 올킬 문제집으로 다가온 행정사 이승주, 공인중개사 이승주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